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께서 현금 영수증 뭐 끊어드릴까요? 뭐 번호 눌러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안 끊어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5년 동안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신고해서 지급된 포상금만 17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 네.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발행을 안 해준다거나 안 네.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안 해줬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라든지요. 네. 아니면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홈택스에서는 상담 제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는 상담 불복으로 시작하는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뭐 발급 거부 제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는요, 이제 내가 실제로 돈을 줬다라는 거래를 뭐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등 이런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됩니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네. PC로는 홈택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손택스로 또 신고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현금 영수증 안 끊는 대신에 뭐 5%, 10% 이렇게 좀 할인해 준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까? 네, 이제 현금을 사용할 때라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걸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법을 차치하고서 네. 이제 단순히 사업자가 현금을 결제했을 때 할인을 제공하는 뭐 행위 이 자체만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주기 위해서 뭐 의도로 판단된다거나 아니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 결제했을 때 할인을 제공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면 문제는 없지만 뭐 할인 제공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준다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중요한 게 지난해 그 신고 포상금이 172억 원이나 네. 나갔다고 하는데 그 신고 포상금이 올해부터 줄어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포상금이 한 사람당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받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이걸 거부했을 때는요,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그 거래했던 금액의 20%만큼을 포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10만 원짜리 내가 뭐 샀는데 네.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 네. 신고하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예, 오, 꽤 크죠. 쏠쏠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일명 이제 현금 영수증 파파라치, 포상금 사냥꾼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돈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한도가 이거의 반으로 줄어든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그리고 한 건당 25만 원까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1인당 연 100만 원, 한 건당 25만 원까지 최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점주 입장에서 예. 속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악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님이 저는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네. 해서 갔는데 뒤돌아서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역시 포상금 사냥꾼의 수법이긴 한데요. 아. 이때에도 그 점주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이제 구매자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포상금 네 맞아요. 핸드폰 번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포상금 사냥꾼이 현금으로 구매해놓고서는 사업자가 뭐 현금 영수증 발행해드릴까요? 물어봤을 때 뭐 필요 없다고 한다거나 끊어주기도 전에 그냥 가버려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못 끊어주는 사례가 있고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신고해가지고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점주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예. 이럴 땐 구매자 정보를 전화번호 010-000-1234 다시 010-000-1234로 꼭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네. 그냥 국세청 번호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상금 사냥꾼이 신고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정보는 모르지만요. 국세청 번호로 내가 자진해서 신고를 잘 했어요라고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예. 36,700원어치 사놓고 맞습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받아갔는데 네. 그거 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 네. 내가 이 36,700원을 네. 010-000-1234 국세청 번호로 발행을 해놓으면 네. 저 사람이 신고를 해도 네. 나는 발행했어요 네. 라고 할 수 있는 저 거예요. 사람 정보만 모를지 나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번호로 뭐 발행해요라고 다 해놓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전한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 영수증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케이스에서? 네, 모든 업종이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주로 이제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지금 나라에서 매년 추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이제 발행해야겠어라고 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키장,
수영장 그리고 볼링장 그리고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같은 경우라든지 스터디 카페 이렇게 총 13개를 업종을 새롭게 추가를 했어요. 이 업종에 이제 선정이 되시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거래는 아니고 이제 건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네. 고객이 나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되는 거래는 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번호를 모르면 010-000-1234 번호로 네, 공과금이나 네. 복권도 현금으로 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현금 영수증 끊을 수 있습니까? 네,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뭐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는요 현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오. 마찬가지로 복권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요. 기차, 버스 같이 이렇게 승차권을 발급을 받았을 때도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뭐 지역 화폐 같은 거 무슨 페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네, 제로페이 같이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했다고 하면 별도의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했던 내용이 국세청으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프티콘이라든지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결제 수단의 특성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제할 때 판매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음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월세도 이게 한 달에 현금으로 나가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네. 주택 임차료 있는 월세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신고하는 방법은 앞에도 말씀드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네. 세무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랑 무통장 입금 또는 통장 거래 내역 같이 월세를 지급했다라는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서 신고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매월 계약서상의 월세 지급 일사에 발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주택 월세 세액 공제랑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고요. 임대 계약 연장이 됐다든지 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등 사항을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복비라고 하죠. 네. 이런 경우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고 맞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는데 주택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네.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큰 돈 들어가는 거 중고차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개인끼리 중고 거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도혁 편집장님 그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이제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팔면서 현금 영수증 혹시 발급해 준 적 있으실까요? 없죠. 없죠. 받아본 적은 있나요? 없죠. 없죠.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네. 이유는요.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업자인데요. 이제 중고거래 이렇게 개인끼리 하는 중고거래는 보통 본인이 사용하던 걸 팔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진 않아요. 말 그대로 개인 간 거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개인에게 살 수도 있지만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샀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지만 중고차 딜러 같이 사업자에게 샀을 경우에는 아하.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게 됩니다. 사업자에게 샀을 때는 네.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하니까 네. 현금 영수증 잘 챙길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다시 쉽게 말하면 현금을 썼다라는 영수증이에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내가 월급을 받고서 이 월급을 썼다라는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내 주머니에 남은 게 얼마 없다. 그래서 나는 세금을 적게 내겠다 이거이고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고객에게 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가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썼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 남은 게 얼마 없다. 그래서 난 세금을 적게 낸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현금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소득공제용이냐 지출 증빙용이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데요. 직장인들이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랑 이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는 네. 다르게 받아야 돼요. 직장인들은 이제 받으실 때 소득 공제로 받게 되고 이게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증빙으로 받아야 돼요. 지출 증빙으로.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득공제로 보통 받게 됩니다. 네. 그 직장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줘야 돼요. 지출 증빙으로 받을게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사업자 번호가 외우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요, 현금 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서 긁으면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홈택스나 아니면 ARS 126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장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여러 장을 무료로 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혹시나 자영업자나 뭐 프리랜서인데 소득공제로 내가 현금 영수증을 잘못 받았다거나 반대로 직장인인데 지출 증빙으로 내가 잘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 사업자 번호 그때그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면 현금 영수증 그 카드를 맞습니다. 갖고 다니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많이 끊을수록 좋은 겁니까? 많이 끊는다고 해서 뭐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쓴 돈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많이 받을수록 좋긴 합니다. 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물론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한도는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요, 추가적으로 받는 쪽인 소비자 쪽만 좋은 게 아니라요, 발급을 해주는 사업자 사장님에게도 좋은 건데요. 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때마다 사장님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현금 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금액의 1.3%만큼을 세금에서 공제를 해 주는데요. 이게 연간 한도는 1,000만 원까지예요. 이게 꽤 많이 쏠쏠합니다. 네.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간이 가세인데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낼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세금을 많이 줄여줍니다. 단 이 좋은 공제가 법인 사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요거 이제 영세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소하긴 하지만 전화망을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한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요거는 애프터 서비스로 또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에게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